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네, 여야가 원구성 최종 합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오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정이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시간 30분 동안 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민수 국회의장 홍보수석이 회동 직후에 취재진과 만나서 이야기한 걸 보면 진지한 여야 협의가 있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최종 합의는 오늘 오전 10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직접 밝힌 걸 보면 뭔가 진척이 있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의원총회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번에도 뭐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특히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많이 반대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 정도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 접근의 내용이 뭐냐가 이제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의견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이제 양당 대변인들이 모두 굉장히 함구를 했습니다만 이전까지 그 좀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사위를 좀 조정하는 방향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통합당에서 원래 이제 법사위를 뭐 법제위와 사법위로 쪼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지금 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임명된 상태, 선출된 상태에선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럼 법사위원장을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혹은 1년씩 쪼개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요. 그런데 이제 각 정당들은 이런 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부정을 했지만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으로 전반기 2년은 어쨌든 민주당이 선출해서 가져가고 후반기 2년은 2년 후 대선이니까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이 후반기 2년 법사위원장도 가져가는 걸로 하자. 이 중재안으로 내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올드 버전 아닌가요? 그거를 통합당이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타부타 뭐 명확하게 거부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11대 7 틀에서 이 법사위 안을 좀 조정을 하는 걸로 해서 오늘 10시에 타결이 되면 1시 반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될 거고 거기서 되면 이제 2시 이후 본회의에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지금 뭐 보도를 종합해 보면 11대 7로 나누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는 거. 윤미향 조사라든지요. 뭐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 이제 공통되게 좀 나오는 어떤 관측인데 문제는 지금 그 전혀 그 뚜껑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 근데 법사위원장 지금 우리 곽 기자가 설명했던 특히 집권 여당이 2년 후반기를 가진다. 네. 이 미래통합당이 사실 이걸 뭐 받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대선 그러니까 근데 논리적으로는 대선에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 공개적으로 통합당에서 거부하게 되면 2년은 너네 대선에서 자신이 없는 거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먼 후의 얘기고. 약간 어음적 성격도 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법사위원장이 정말로 어떤 거래 대상이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여기서는 섣부른 예측은 좀 일단 좀 삼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달이 난 핵심 이유가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이었는데. 똑같아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두 당이 어떻게 그 미세한 어떤 조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큰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가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한데. 네, 근데 또 이 법 사찰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오셨는데 이 돌아온 상황에서 이 합의안을 가지고 갔는데 의원총회에서 또 부결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이것도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어지간한 저는 안이 개인적으로 아니라면. 막 엄청 진전된 안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거든요. 네네. 예. 아무튼 뭐 오늘 안에 이제 그 결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만 기다려 보죠.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기소 여부를 심의를 했고 네. 이 검찰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를 했죠. 심사위원 15명 중에 13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약 10대 3으로 찬성이 이겼다고 합니다. 9시간 토론 끝에요. 근데 이제 이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기소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권고에다가 수사까지 중단하라. 네. 뭐 이런 권고까지 이제 그 더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할 태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법적으로는 이제
뭐 법도 아니겠죠. 권고 정도거든요. 존중하면 된다. 사실 권고라고 하는 표현은 뭐 받으면 좋고 네, 안 받아도 아니면 말고 큰 상관이 없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저는 뭐 방송 다른 여기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아마 불기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금융감독원의 전문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네. 합병 관련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변호사들이 브리핑을 하고 그 외부위원들을 설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이 제도 자체를 쓴 게 핵심 카드 같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쓰기 어려웠던 거를 그래서 불기소로 가기 위해서 통과 이래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저희 같은 저는 제가 뭐 담당한 의뢰인들은 속절없이 뭐 기소되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쓰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껏 8번째, 9번째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했을 때부터 그럴 가능성이 높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주체가 지금 검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검찰 안에도 또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또 삼성에 대해서 또 좀 뭐 비호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쪽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아침에 보도한 걸 보면은 이제 공소장을 이미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19개월 넘게 이 검찰이 수사를 해오고 기소를 준비해왔던 거를 이번 결정으로 뒤집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것도 무리다,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피의자인데 그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전례가 좀 드물다 네, 이런 네.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주변에 시민단체들이나 또 여권에서도 상당히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고민이 만약에 불기소 결정을 내려면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불기소 이유서가 이게 아닌 게 봐. 이렇게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불기소합니다라고 쓸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결정의 주체는 검찰이니까 자기들의 판단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자기 부장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수사 심의에 이런 데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네. 누가 봐도 좀 이상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외부 시스템에 내부 시스템으로 봐서는 안 되고 외부 시스템이 필요했을 때 그때 쓰라고 했던 사건인데 이거를 누가 봐도 잘 알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이거를 갖고 이 수사 심의에 넣었다는 자체가 네. 그때부터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거고 예. 이거는 검찰 안에서 특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아마 삼성 기소를 아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상당히 본인들도 딜레마에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안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공고된 거 이때까지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렇게 불기소해버리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수사심의위원들은 여러 명의 풀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0명. 의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 건에 한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뽑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무작위로 추첨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인원들을 보니까요. 보도를 보면 예. 공교롭게도 이건 분식회계 아니다. 기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뭐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몇 거잖아요. 분이 좀 예, 깨어 있거든요. 뭐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세상 꼭 불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양승태 위원장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사실은. 예. 양승태란다. 양창수 죄송합니다. 예. 양창수 위원장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의위원장이요. 예. 본인은 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풀로 150명 풀 중에 15명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못 믿겠어요, 잘.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힘이 안 끼친 사회 곳곳이 없다고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솔직히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책임 있는 결정이고 여파가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참여한 어떤 심의위원들을? 근데 심의위원들이 비공개로 해야만 한다는 뭐 그 원칙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겨레 보도 보면은 이제 김병현 그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포함이 됐었다라고 하는데 그 김병현 교수가 이전에 여러 언론 매체 기고 등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 측의 논리를 옹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게 원래 그 15명 중에 한 11명 정도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가 세계일보에서 나왔었다가 이 기사가 삭제가 되면서
이 명단만 이제 캡처가 되어가지고 SNS에 지금 엄청 돌고 있는 저도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가 원칙인데 명단이 만약에 그 명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아직 알수 검증이 안 된 없지만요. 거지만 네. 이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 삭제된 명단이 SNS 통해서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국민참여재판할 때 배심원단 이런 뭐 명단 공개 안 되죠. 네. 뭐 이런 거에 준해서 본다면 명단 공개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또 워낙 파장이 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논란이 이렇게 거센데 그러면 본인들은 익명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냐? 배심원하고 달라요. 국민참여재판은 정말로 뭐 비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거는 150명 풀 중에 거기서 15명을 선발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150명은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그만큼 책임을 지우려면 공개를 하는 게 사실 맞고요. 그걸 떠나서 이 사건은 너무나 단순한 사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단순한 사건이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불기소 수사 중단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네. 참 이게 뭐가 어려운 사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참 이것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가 그동안 다소 혼용되었던 여러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누고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총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기로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제 1단계가 이제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경우, 네, 2단계가 50에서 100명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표로 해가지고 뭐 나와 있긴 한데요. 2단계가 50명, 100명, 또 100명 이상에서 100명, 200명 넘어가고 특히나 일주에 2배 이상, 그러니까 2회 이상 더블링이 발생할 경우에는 3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그 생각하면 이제 3단계 가장 그 높은 단계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네. 뭐 이걸 생각하면 되고, 유행. 1단계는 이제 그러니까 시행되는 생활적 거리두기. 네, 현재가 1단계인 거죠. 이제 그걸 생각하면 이제 2단계는 그 중간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활적 거리두기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름을 그래서 통일한 것 명칭을 같아요. 통일한다라는 예. 거예요. 네, 네, 이게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1, 2, 3 그냥 해서 예. 헷갈리거든요. 저도 야 이게 몇 메달을 하락했지? 이거 뭐라 했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네. 사실 그냥 1, 2, 3 이래가지고 방역 당국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냥 1단계, 2단계다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831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김종배님, 저는 코로나로 한 달 넘게 입원하고 있습니다. 입원 전에는 시선 집중 가끔밖에 못 들었지만 입원 후 한 달이 넘게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고요. 근데 입원 생활 많이 답답하고 힘도 듭니다. 오늘 검체 검사가 있는데 제발 음성이 나와서 퇴원했으면 좋겠네요. 응원 바랍니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야죠. 아유, 지금 힘든 생활을 한 달이나 달째 지금, 계셨네요. 한 달째 지금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무튼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반드시 음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곧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뭔가 이 마음을 담아서 격려와 성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뭔가 금방 퇴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그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수칙을 좀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덧붙였는데 수칙 때문에 요새 또 막 문제도 막 이런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막 갈등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스크 못 쓰면 대중 그 교통수단 이용 못하는 거 다 이미 공지됐잖아요. 됐는데요. 아직까지 근데 안 왜 지켜요? 버팅기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안 지키고 있지만 누군가가 안 지키고 있다 사실 지적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기분이 아니 자존심 나쁜가 봐요. 아니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상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흠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이니까 지금 마스크 안 썼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주 작은 실천 자체가 결국은 방역에 큰 힘이 된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뭐 프로스포츠도 관중을 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걱정도 되면서도 또 뭐 무한정 또 이렇게 둘 수도 없는 거고 30% 정도만 입장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해서 네. 그게 지금 네, 예. 프로스포츠 그러고 뭐 쪽에서 식음료는 얘기하는 안 거죠. 되고요. 우리 박준 변호사께 또 프로야구는 꽉 잡고 계십니다. 아, 가고 싶어서 워낙 근데 정통하신 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네. 또 가서 혹시나 문제 될까봐 유행되고 이럴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방역 수칙을 꼭 좀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구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